사랑에 빠지다. 커스틴은 자전거로 반시간 거리에 있는 포스만의 포토벨로 해변으로 나들이 가자고 제안한다. 라비는 커스틴이 아닌 프린스가의 가게에서 자전거를 빌렸지만 불안하게 비틀거린다. 그녀에겐 12단 기어와 좋은 브레이크 캘리퍼가 달린 체리색 자전거가 있다. 그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기어를 바꾸는데 체인이 말을 듣지 않더니 급기야 축에서 툭 튕겨져 나와 겉돌기 시작한다. 속에서 불만과 익숙한 분노가 끓어오른다. 가게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릴 것이다. 하지만 커스틴의 해법은 다르다. 저런 자전거에는 정말 초짜군요. 그녀는 자전거를 뒤집어 세운 뒤 기어를 되돌리고 뒷바퀴 쪽의 변속기를 조정한다. 그녀의 손은 곧 기름투성이가 되더니 뺨에 시커먼 줄을 남긴다.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그녀의 침착함,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피해의식과 운명론의 부재다. 일시적이란 단어를 말할 때 3번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알아듣기 힘든 말씨를 쓰는 새로 사귄 별난 스코틀랜드 친구에겐 이런 장점들이 있다. 라비의 사랑은 약점을 보완해주는 강점들과 자신이 열망하는 자질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반응이다. 그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느낌에서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만 그런 게 아니다. 영역은 다르지만 커스틴도 마찬가지로 결점을 보완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야 스코틀랜드를 나가 바깥 세상을 여행했다. 일가 친척은 모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지방에서 나고 자랐다. 사고방식은 편협하고 색채는 음산하고 분위기는 촌스럽고 가치관은 금욕적인 곳이다. 그에 대응하여 그녀는 남쪽이 연상되는 모든 것들에 강하게 이끌린다. 그녀는 햇빛과 희망을 원하고 열정과 감정을 표출하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녀는 햇빛 아래에 드러나는 자신의 창백함과 불안감을 싫어하는 동시에 태양을 숭배한다. 그녀의 집 벽에는 패스의 메디나가 담긴 포스터가 걸려 있다. 그녀는 라비의 배경을 알고 흥분한다. 레바논인 토목기사 아버지와 독일인 항공기 승무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만 하다. 그는 베이투르, 아테네,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준다. 그 속에는 밝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고 이따금 극도로 위험한 순간도 있다. 그는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알고 애정 표현에는 다양한 운치가 풍긴다. 그녀의 피부는 연분홍색인데 그의 피부는 올리브색이다. 그는 긴 다리를 꼬고 앉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손은 그녀를 위해 마크두스 타블레, 카르토페살라트를 요리할 줄 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들로 그녀의 허기를 채운다. 그녀 역시 균형을 회복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인버네스행 기차를 타고 커스틴의 어머니를 방문한다. 어머니는 시 반대편에서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도 만류를 뿌리치고 역으로 마중을 나온다. 플랫폼에서 그녀는 커스틴을 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가슴이 아리도록 두 눈을 꼭 감고 껴안는다. 그런 뒤 라비에게 예의를 갖춰 손을 내밀고 1년 중 이맘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오후 2시 반인데 벌써 어둑어둑하다. 그녀는 딸과 같은 명랑한 눈을 가졌지만 시선이 그에게 멎을 때면 다소 불편한 느낌을 주는 단호한 눈빛도 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라비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몇 번씩이나 그런 시선을 받는다. 집은 협소한 2층 건물에 회색 테라스가 딸려 있으며 커스틴의 어머니가 3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 인버네스 곳곳에서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법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혈액 샘플을 채취하며 사는 많은 여성들이 맥런랜드 선생님의 무릎 위에서 산수와 성경 이야기를 처음 배웠을 때를 기억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은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쉽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지도 알아채게 하던 그의 특유의 모습을 떠올린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TV 퀴즈 프로그램을 본다. 커스틴이 유치원 다닐 때 그린 그림들이 깔끔한 금박 액자에 담겨 계단 벽면을 따라 줄지어 있다. 현관에는 그녀의 세례식 사진이, 주방에는 교복을 입고 영리한 표정으로 찍은 앞니 빠진 7살 때의 사진이 있다. 또 서가에는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삐쩍 마르고 씩씩한 모습으로 해변에서 찍힌 11살 때의 스냅 사진이 있다. 그녀의 침실에는 법학과 회계학 학위를 따기 위해 에버딘에 간 후로 거의 건드리지 않은 검은색 옷들이 벽장에 걸려 있고 구겨진 페이퍼백 교재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펭귄판 맥스필드 파크 안에는 페니 프라이스 특별한 보통 사람의 미덕이라고 커스틴이 사춘기에 적어둔 글귀가 있다. 침대 및 앨범에서는 그녀와 아버지가 크루덴 베이의 아이스크림 트럭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이 나온다. 그녀는 6살이고 아버지와의 나날이 1년 더 남아있다. 이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커스틴의 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작은 트렁크에 짐을 꾸려 집을 떠난 것으로 그려진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학교에 출근하고 없을 때였다. 그가 남긴 유일한 설명은 종이 조각에 휘갈겨 써서 복도 테이블 위에 놓고 간 미안해 라는 한마디였다. 그 후로 그는 스코틀랜드 전역을 떠돌며 농장에서 잡부로 일했고 1년에 한 번씩 생일 선물과 카드를 보내는 것으로만 커스틴에게 안부를 전했다. 그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9살짜리에게나 맞을 법한 가디건이 소포로 도착했다. 커스틴은 캐머치 모어의 주소로 소포를 돌려보내면서 소포 발송자에게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바람을 알리는 쪽지를 동봉했다. 그 후론 소식이 끊겼다. 만일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났다면 단지 혼인서약을 배신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저 혼자 있고 싶어서, 더욱 오롯이 혼자이고 싶어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아내와 자식을 버린 것은 훨씬 더 심각하고 추상적이고 파괴적인 거부였다. 커스틴은 설명하는 동안 라비의 팔에 안겨 누워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그녀의 또 다른 부분, 대단히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의 약점이다. 그녀 입장에서도 그에게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그의 개인사에도 묻을 수 없는 불행한 과거들이 있다. 종파폭력, 차량 검문, 방공호에서 보낸 밤들이 지배하는 유년기를 보낸 후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를 따라 베이투르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주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구앙 부근의 공동주택에 거주한 지 반년 만에 어머니는 복부 언저리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간 어머니가 벼랑간 간암 진단을 받자 웬만한 건 다 굳건하다고 믿던 아들은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어머니는 3달 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1년도 되지 않아 냉담한 잉글랜드 여자와 재혼했고
지금은 은퇴하여 카디스의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다. 커스티는 수십 년을 거슬러 12살의 소년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 갈망이 자신도 놀랄 만큼 강렬하다. 그녀의 마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죽기 2년 전 베이루트 공항의 활주로 위에서 루프트한자 제트기를 배경으로 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계속 떠오른다. 라비의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오가는 항공기에서 앞쪽에 탄 부유한 사업가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안전벨트가 매어졌는지 확인하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음료를 따라주고 미소를 지어주었다. 라비는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이면 느꼈던 거의 토할 것 같은 과도한 흥분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비단으로 만든 공책 몇 권을 멕시코에서 채색된 아즈텍 추장 조각상을 갖다 주었다. 외모는 영화배우 같았다. 로미 슈나이더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커스틴의 사랑 중심에는 라비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묻어둔 상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갈망이 자리한다. 자긴 또 특유의 화나고 치욕스러운데 이상하게 조용한 상태야.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이렇게 진단한다. 라비가 4명의 동료와 함께 이용할 승합차를 예약하곤 하는 렌터카 웹사이트가 있는데 예약 마지막 화면에서 멈춰버려 원하는 대로 예약이 됐는지 카드 결제는 완료됐는지 그는 알 수가 없다. 그럴 땐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고 나서 침대로 나와도 돼. 난 괜찮아. 아침에 당신 대신 내가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되고. 그녀는 그가 화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난국에 처했을 때 그걸 무감각과 자기 힘으로 전환시키는 그의 심리 과정을 알아본다. 그녀는 이렇듯 그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의 분노가 취하는 형태를 알아보고 이름을 붙인다. 그녀는 이와 같은 정확한 감각으로 라비가 아버지의 눈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권위적인 남성들의 눈에 무가치해 보이는 걸 두려워한다는 점을 간파한다. 조지 호텔에서 그의 아버지를 처음 만나러 가는 길에 그녀는 라비의 귀에 간단히 본론만 속삭인다. 그냥 아버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자. 생각해보면 당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라비는 항상 밤중에 혼자 오던 숲에 한낮에 친구와 함께 와보니 무섭고 심술궂게만 보였던 형체들이 사실은 내내 기이한 각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던 바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느낌이다. 이미 저녁을 먹었지만 두 사람은 밤 11시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프레스턴가로 나가 로스아르 헨티노스에서 바베큐 갈비를 산 뒤 도메스 공원 벤치에 앉아 달빛 아래서 먹는다.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억양으로 말을 주고받는다. 그녀는 현대미술관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함부르크 관광객인데 그는 에버딘 출신의 가재 잡는 어부라 그녀의 특이한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장난스러운 기분으로 돌아간다. 침대에서 뛰고 서로 방갈아 업어주고 한담을 나눈다. 파티에 다녀온 뒤에 반드시 모든 손님의 흉을 본다.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위선들에 반항한다. 타협으로부터 서로를 해방시킨다. 서로 더 이상 비밀이 없다는 느낌이 자리를 잡는다. 보통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부여한 공문서와 행정기구에서 쓰이는 이름으로 불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랑은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각자의 특징에 더 잘 어울릴 법한 애칭을 찾아 나서게끔 한다. 그래서 커스티는 대단한 애 스코틀랜드 속어인 태클이 되는데 라비에게는 장난스럽고 천진난만하면서
영리하고 단호한 느낌을 준다. 한편 그는 니컬슨 광장의 조제식품점에서 그녀에게 아니스 열매와 강황으로 맛을 낸 스포프라는 레바논 디저트를 소개한 후 그대로 스포프가 되는데, 그녀가 듣기에는 수줍은 상냥함과 베이루트에서 온 슬픈 눈을 가진 중동 소년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말이다.